그런 가운데 이제 서쪽은 어느 정도 여기는 이제 안정이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서천왕은 이 북쪽을 노리게 됩니다. 그래서 달가를 통해서 이 숙신을 정벌하게 합니다. 이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. 지 삼촌한테. 왕위에 오르자마자 삼촌을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렸습니다. 자신의 동생 돌고를 또 죽이고 맙니다. 완전히 쓰레기죠? 완전히 쓰레기죠? 네, 평양으로 천도한 뒤 국정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민심을 수습하기 앞장섰던 중천왕은 270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. 그리고 그 아들 서천왕이 즉위하게 됩니다. 서천왕 시대에도 아버지 중천왕 이후에 그 정착된 평화가 지속됩니다. 그래서 역시 아버지가 그랬듯이 연나부 북부죠. 북부에서는 왕비들, 그리고 또 비류나부 서부 되겠습니다. 서부에서 국상을 뽑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세력 균형을 지속을 시켰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제 서쪽은 어느 정도 여기는 이제 안정이 됐어요. 진나라로 다 통일이 됐고 서쪽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, 그러다 보니까 서천왕은 이 북쪽을 노리게 됩니다. 북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왕위에 오르고 2년 뒤였죠. 272년에서 273년에 이 동북방을 한번 순시를 하게 됩니다. 자, 이 위쪽에 있었던 부족들이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. 숙신이라고 써 있는데요. 위협을 느낀 숙신이 10년 뒤 280년에 이 변방을 먼저 선제 공격해서 고구려인들을 학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. 이때 서천왕은 자신의 동생이었던 달가를 보내서, 이 달가가 그냥 왕의 동생일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용맹한 장수였다고 그래요. 그래서 달가를 통해서 이 숙신을 정벌하게 합니다. 숙신의 정벌한 달가를 안국군에 그런 자기를 줘서 책봉을 한다고 해요. 그렇게 해서 나라의 모든 그런 국정을, 그러니까 자신이 다 손을 놨던 게 아니라 그만큼 백성의 신망을 얻고 또 실력이 있는 장수이고 동생이다 보니까 여러 국사를 동생에게 많이 맡겼었다고 합니다. 자, 이런 가운데 북방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? 선비가 지금 여기 부여가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, 부여가 여기 있었잖아요. 선비가 부여를 침입합니다. 부여를 침공해서 이때 부여 왕이었던 의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. 이때 부여가 무너지면서 부여 나머지 왕족들이 달아났겠죠. 그래서 이곳에 부여를 세우고 또 달아난 또 다른 부여 세력들이 이곳에 부여를 세워서 정말 보잘것없는, 형편없는 두 개의 부여로 분열되게 됩니다. 그리고 원래 있었던 부여 땅을 이때를 차지해서 고구려가 차지하게 되죠. 자, 이렇게 되면서 부여 땅을 차지하다 보니까 당연히 선비와는 또 고구려가 대립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.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서서히 대립하는 것으로 서천왕 때 끝나지만, 미천왕, 고구원왕 때 가서 이 선비가 굉장히 무서운 세력으로 성장해서 이제 고구려의 골칫거리가 됩니다. 자, 이런 가운데 서천왕의 두 동생 이루, 소발, 아까 중천왕 때도 두 아우가 있었죠. 두 아우였었던 예물과 사구라는 두 아우가 반란을 일으켰는데, 이 집안 도대체 왜 동생들이 형 잘 되는 꼴을 못 보죠? 이루와 소발이라고 하는 두 아우가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. 반란을 일으켰다기보다 반란을 획책했는데, 이걸 알고선 서천왕이 이 동생들한테 니들한테 국상 줄 테니까 와라 했는데, 서천왕의 계략이었죠. 그래서 아싸 잘됐다고 오자마자 동생들을 죽여버렸다고 합니다. 서천왕 역시 중천왕 때에 이어서 대체적으로는 평화를 유지했고, 비록 이 북진 정책이 또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백성들이 좀 살기 좋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. 서천왕은 21년 5개월에 재위를 마치고 세상을 떠났고요. 이어서 292년 봉상왕이 즉위합니다. 서천왕의 장남으로서 즉위했는데요. 어떻게 보면 이 조상이었던 동천왕, 중천왕, 서천왕 다들 괜찮은 왕들이었습니다. 근데 어떻게 이 집안에서 이런 종자가 태어났는지 모르겠는데, 정말로 제가 이전에 얘기했었죠. 고구려 3대 폭군, 5대 모본왕, 7대 차대왕, 그리고 14대 봉상왕, 그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봉상왕 되시겠습니다. 교만, 방탕, 의심, 시기, 하여튼 못된 거 다 갖다 붙이면 봉상왕 됩니다. 얼마나 쓰레기였는지, 왕위에 오르자마자 앞서 제가 서천왕 시대 때 서천왕의 동생 달가 이야기했었잖아요. 여기 그 숙신도 이게 정벌하고 지금 음루가 들어와 있는데, 숙신까지 정벌했었던 그 달가,
여기 백성들한테 굉장히 칭송을 받고 존경받는 장군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. 지 삼촌한테. 왕위에 오르자마자 삼촌을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렸습니다. 북쪽에 어떤 녀석 생각나죠? 나라가 이렇게 복잡하게 됐습니다. 거기다 실력 있는 장군을 죽였어요. 자, 그러니까 또 외국에서 이런 정보를 모르겠습니까? 부여 땅 차지한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 서천왕 때부터 선비랑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선비가 이게 침입을 하게 됩니다. 선비가 침입했는데 이 당시에 고노자라는 장수의 활약으로 간신히 선비를 격퇴해냅니다. 자, 그러고 나서 어쨌든 외적을 격퇴해내긴 했지만은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은 많이 불안해하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안해지면은 봉사왕 자신의 그 왕좌에도 위협이 들어오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누군가 희생양이 또 필요했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희생양으로 찾은 것이 자신의 동생이었던 돌고였습니다. 삼촌 달가이에서 자신의 동생 돌고를 또 죽이고 맙니다. 완전히 쓰레기죠? 삼촌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그게는 한 어떤 사람이랑 참 비슷합니다. 자, 이런 가운데 나라가 이렇게 자꾸 불안해지니까 선비족이 또 쳐들어옵니다. 처음에 293년에 쳐들어왔고 이어서 296년에 선비족은 또 고구려를 쳐들어옵니다. 이때 들어와서는 아버지 그 서천왕의 왕릉까지 도구를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. 또 간신히 고노자의 도움으로 이 선비족을 격퇴하게 됩니다. 봉사왕은 이 고노자에게 이 당시에 보면은 봉사왕 시대가 참 불안했는데 이때 그래도 승승장구했던 유일한 사람이 고노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이 고노자를 태수에 임명하고 이 나라의 북부 지역을 다 맡겼었다고 합니다. 이렇게 변방을 안정시켰지만 내부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. 선비족이 두 번째로 침입하고 그 2년 뒤였던 298년에 서리와 우박으로 온 나라의 농사가 다 망쳤다고 합니다. 그런 상황에서 이 봉사왕 제정신이 아니었죠. 궁궐공사를 강행합니다. 궁궐공사는 정말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. 궁궐공사를 하게 되면은 전에도 신라나 이런 데서 이야기했었지만은 온 나라의 백성들이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. 농사고 국방이고 다 무너집니다. 굉장히 돈도 많이 쓰고요. 백성들 삶을 피폐하게 하는 작업입니다. 그래서 평소에 잘했던 임금이라도 이 궁궐공사 한 번 하면서 민심 다 잃습니다. 근데 봉사왕은 주제에 궁궐공사를 강행합니다. 궁궐공사를 강행해서 백성들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지 않아도 서리와 우박 때문에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판에 궁궐공사를 강행합니다. 지 권위 높인다고, 지가 똑바로 안 한 건 생각 안 하고 지 권위만 높인다고 궁궐공사를 강행하게 되죠. 여기에 온갖 사치와 향락을 다 부립니다. 백성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? 자, 바로 이어서 299년 하늘이 노했는지 대지진이 납니다. 대지진이 나고요. 이어서 또 300년에도 역시 대지진이 또 납니다. 거기다 대가뭄까지 나서 결국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그래요. 이런 가운데서 왕은 계속 사치와 향락을 부리니까 신하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가라는데 말을 듣겠습니까? 그렇게 하는 신하들 목숨만 달아나죠. 결국 국장이었던 창조리가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고 가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. 오히려 더 죽이겠다고 위협만 해올 뿐이었죠. 어떻게 보면 참 궁예랑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결국엔 이 창조리가 군사를 모아서 반정을 일으키게 됩니다. 그리고 결국 이 반정을 느낀 봉사왕은 그만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자결하고 맙니다. 창조리는 이전에 죽었던 봉사왕의 동생 돌고의 아들이었던 을부를 찾아서 이 을불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왕의 조카로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은 자기 아버지가 큰아버지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궁궐 밖으로 떠돌아야만 했습니다. 그러다가 이 창조리가 어떻게든 이 을부를 찾아내서 나중에 왕위로 등극을 시키는데요. 15대 미천왕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고구려가 점점 더 어떻게 뻗어나가는지를 보게 될 텐데요. 자, 왕조 중심 꿀국사 또 이어지는 고구려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왕조 중심 꿀국사 저는 여러분의 꿀이었습니다.